안녕하세요. 황혼빛입니다. 창밖을 보니 벌써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네요. 이런 저녁 시간이면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이맘때면 엄마, 나 배고파. 아빠 놀아줘. 하던 그 목소리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는데 말이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연락도 뜸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만 한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시나요? 어떤 분은 우리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도 안 와요. 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들이 취업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안 해요. 라고 속상해 하시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하며 따라다니던 그 아이들이 어느새 각자의 삶에 바빠 부모와는 거리를 두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이라는 것을요.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김 씨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인 그분은 아들 둘을 두고 계신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둘째는 부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들들이 명절에만 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또 바쁘다고 가버리고 전화해도 아버지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하신 말씀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김 씨 아버지의 아버지는 임종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들 바쁜 거 한다.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희 일 먼저 해라.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랬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젊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어땠는지 돌이켜봤어요. 내 아버지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부모님보다 내 일이, 내 가족이 더 중요했거든요.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면 아버지 저 바빠요 하고 자리를 뜨기 일쑤였으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정말 바빴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죠. 어쩌면 지금 우리 자녀들도 그때의 우리와 같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서운했어요. 그럼 자식이 부모를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공자님도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힘을 다해야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자님이 부모를 무시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뜻이거든요. 조선시대의 또 다른 선비인 율곡 이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버이 된 자는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여 자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향하게 하려면 말입니다. 첫 번째, 기다림의 지혜. 옛말에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박씨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후반인 박씨 어머니는 딸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처음에는 매일 전화를 걸었대요.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애는 괜찮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딸이 점점 전화를 받지 않더래요. 받아도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금방 끊어버리고 어느 날 딸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너무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숨이 막혀요. 박씨 어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자기가 너무 다급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딸에게 연락을 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신 딸이 연락해 올 때 더 반갑게 맞아주고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대요. 조언하려고 서두르지도 않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딸이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엄마, 오늘 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두 번째, 들어주기의 지혜. 맹자는 남의 말을 듣되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전화해서 하는 이야기들, 직장 스트레스, 육아 고충, 경제적 어려움, 부부간의 작은 갈등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러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애초에 그 직장을 가지 말라고 했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혹시 이런 말부터 나오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조언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었다는 걸요. 아,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일이 있었어? 속상했을 텐데, 많이 스트레스 받았겠네. 이런 말들이 때로는 100마디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자녀들도 어른이거든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다만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세 번째, 자립의 지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겁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군자는 자신을 닦는 것이 첫째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집 이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인데 요가도 배우시고 서예도 하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세요.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법도 배우셨대요. 그 할머니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정말 활기차시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녀들은 의존적인 부모보다 독립적인 부모를 더 존경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 아빠는 너희들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 부모님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동네에 사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75세인 정씨 할머니인데 손자가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손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 댁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간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댁에 그렇게 자주 온다는 게 신기해서 비결이 뭔지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별거 없어요. 손자가 올 때마다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그 아이 이야기만 들어줘요. 공부 잘해라. 취업은 언제 할 거냐? 여자친구는 있냐?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 와줘서 고맙다 이것만 말해줘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고민거리까지 다 털어놓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할머니시죠. 그 할머니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잔소리가 많았어요. 손자 얼굴만 보면 공부는 하니, 술은 마시지 마라, 늦게 다니지 마라 이런 말들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손자가 멀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손자한테 바라는 게 뭔가?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아니다. 손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손자가 올 때마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손자도 할머니를 편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할머니의 지혜를 우리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최 씨 아버지 이야기인데 아들이 40대 중반인 분이에요.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 저 어릴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아들이 중학생 때 성적이 떨어져서 풀이 죽어 있을 때 아버지가 해준 말이었대요. 성적이 전부가 아니다. 아버지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 그 아들이 지금 40대가 되어서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나요? 최 씨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한 말인데 아이가 그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요.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룬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물은 어떻게 바위를 뚫을까요? 세게 부딪혀서가 아니라 꾸준히 흘러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강요하지 않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믿고 지켜보는 사랑.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짜 힘이 있는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해 두면 좋을 말씀이 있어요.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은 바다로 가겠다고 서두르지 않는다. 그저 흘러갈 뿐이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들어주면 자녀들도 언젠가는 부모의 그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자녀들도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혹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며느리, 사위와 편하게 지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황혼빛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